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금요일 아침 눈여겨볼 만한 뉴스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근처 식당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내동댕이 치고 밟아서 무참히 살해한 사람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에게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스쿨존 규제를 강화하는 민식이법, 이 법이 어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시의 한 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에 스쿨존 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김 군의 부모가 나서면서 법 개정 여론이 커졌고요. 법안 소위를 통과했으니까 민식이법은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시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했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북한 측은 현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새로운 계기점과 여건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와 범인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면서도 남측의 기대와 성의는 고맙지만 국무위원장이 부산에 가야 할 합당한 이유를 끝끝내 찾아내지 못한 데 대해서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살얼음이 잡히고 땅이 얼기 시작해 겨울의 느낌이 난다는 절기 소설입니다. 소설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늘 표정 깨끗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또 현재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산불을 비롯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 각별히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점차 올라서겠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0도 선으로 평년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포근하겠지만 아침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연말로 가면서 점점 시간이 빨리 갑니다. 벌써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네, 오늘도 쌀쌀한데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보은 요리 연구가 개그맨 배동성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도 식재료에 관해서 도움 말씀 주실 김정현 가정교육과 교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자마자 네. 아우 제가 좋아하는 막 그냥 향이 오늘 어떤 거예요? 아니요, 절기를 무시 못하는 게요. 오늘 그렇죠. 소설이잖아요. 네. 어우, 날씨가 부쩍 추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으스스하시죠. 이럴 때는 뜨거운 국물이 아주 제격입니다. 아우, 좋죠. 맞습니다. 좋죠. 제가 사실 어머님들이 이제 막 김장을 하시고 또 김장 담았다는 분들도 계세요. 네, 네. 그래서 김장하면 우리 아무래도 배추김치 많이 하잖아요. 배추김치 겉잎 우거지 많이 쓰시죠. 네. 요게
많이 나왔을 텐데 제가 오늘 요거 가지고요 우거지 갈비탕 한번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아우,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우거지라는 게 네. 잘하면 밥이 되지만 밥상이 되지만 잘못하면 쓰레기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해서 맛있는 따뜻한 국물 밥상 맞아요. 하나 만들어주면 네, 고맙겠습니다. 아니 뭐 네. 배추가 제철이라 그렇죠. 네. 네. 우거지도 뭐 제대로죠. 네, 맞아요. 지금 배추가 한창 단맛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단맛 있을 때 우리가 우거지 조금 이용해 줘야 되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거지 국인데 네. 우거지가 요즘에 하여간 딱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제철 음식이 맛과 영양이 높은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요. 겨울에는 제철 음식에 굉장히 식재료가 귀해요. 그런데 겨울의 대표적인 식재료, 지금 김장하시는 배추인데요. 배추와 함께 우거지 너무 좋습니다. 네, 비타민과 식이섬유소가 많은데요. 우거지가 같이 먹으면 좋은 게 있어요. 네, 동물성 단백질 식품. 동물성 단백질을 같이 먹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을 감소시키고 또 좋은 장점을 상승시킬 수 있어서 우거지 갈비탕 적극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좋네. 여러 가지로 좋네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오늘 아주 안성맞춤으로 딱 네. 보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우거지 갈비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우거지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갈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 갈비 제가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요. 보통 이제 갈비탕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제 갈비를 사오셔서 핏물 빼기 먼저 하시죠. 네. 네. 핏물 빼는데 보통 핏물 얼마큼 빼는지 아세요? 잘 몰라요. 사실 뭐 핏물은 찬물에 빼라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맞아요. 찬물에 네. 빼는데 보통 한 2시간 정도 오래 빼는데 걸리네요. 요게 지금 한 끼 먹을 600g이거든요. 네. 600g을 2시간 빼는데 이 빼실 때 그냥 빼지 마시고 요게 지금 갈비잖아요. 네. 갈비가 이렇게 혼자만 다 먹으면 좀 아까우니까 이렇게 반 나눠요. 반을 네, 나눠서 칼집을 조금 내주세요. 칼집 칼집을 결 반대로 이렇게 내주세요. 결 반대로 내는 방법 이유가 있어요? 네, 이렇게 네. 결 반대로 내야 요 안에 있는 근막이라든지 힘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칼로 잘라져서 잘라지면서 훨씬 더 고기도 부드러워고요. 부드러워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야 국물이 훨씬 더 빨리 우러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요. 자, 칼집은 결 반대로. 결 반대로. 네, 이렇게 네. 내주시면 되고요.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찬물에다가 2시간 정도 담그는데 어머님들이 그냥 내쳐 담가놓고 잊어버리세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잊어버리면 핏물이 나온 게 다시 스며들거든요. 그럼 고기가 잡내가 나기 마련이니까 네. 그럴 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는 거죠. 네. 2시간 넘기지 마시되 중간중간에 핏물을 교체해 주셔야 되는 거죠. 찬물로 2번 정도 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한 핏물이 나오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2시간 제가 동안 이거 2시간 깨끗한 동안 물로 이렇게 계속. 해놓은 건데 네. 어머님들이 이제 제가 갈비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하시는 말씀이 번거로워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제가 안 번거롭게 오늘 아주 좋은 방법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번거로워서보다도 비싸서. 근데 또 한우는 비싸요. 이제 겨울이 접어들기 전에 네. 요맘때쯤 요거 한 번쯤 해 드셔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야 조금 네. 든든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딱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식보라는 게 가장 맞는 네. 것 같아요. 먹는 게 보약이다.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으면 요거 이제 핏물 뺐으니까 네. 다음 단계는 한번 기름기를 제거하는데 보통 이제 기름기 제거할 때는 물 펄펄 끓여서 걷다가 데쳐내시거든요. 네. 근데 귀찮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훨씬 더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잠깐만요. 네. 뜨거운 물을 좀 준비했어요. 아. 그래서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네. 이렇게 핏물 뺀 거에다가 이렇게 스텐볼 같은 거 놓고 이렇게 한 번씩 데쳐주세요. 네. 어차피 끓는 물에 데치나 이렇게 핏물 뺀 거 뜨거운 물에 이렇게 데치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하면 좋은 거가 네, 1분 정도 따로 이렇게. 건지지 않아도 좋네요, 맞아요. 보니까. 네. 네. 이렇게 하면 어머님들이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 잡내도 조금 없어지고요. 네. 아, 이번 선생님만의 팁이네, 이게. 네, 보니까. 이렇게 좀 내려놓을게요. 네네. 내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됐으면 요걸 또 그냥 넣으면 음. 또 약간 불순물이 다시 스며들 수 있으니까 찬물에다가 한 번만 더 이렇게 헹궈요. 냉탕 온탕. 찬물에 넣으면서 약간 육질이 좀 단단해질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네, 씹는 맛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다 준비했으면 갈비를 이렇게 건지세요. 여기서 내릴까요? 네, 내릴게요. 아, 그래요? 이것도 네. 다 내릴게요. 음. 고맙습니다. 네, 아유, 별 말씀이요. 네.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요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갈비탕 하면 어머님들이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있어요. 네. 그냥 넣으시고 끓이시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은 고기 안에 겉면에는 지금 그 국물에
간 때문에 양념이 스며들지 몰라도 고기 안에는 양념이 깊이 배이지 않거든요. 그렇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밑간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게 국간장이에요. 딱 국간장 넣고요. 네, 국간장. 그다음에 다진 마늘. 마늘, 아, 거기다 하는구나. 네, 그다음에 맛술 하나 좀 넣어주세요. 맛술 넣고. 네. 자, 그래서 요거를 버무려놔요. 네. 자, 여러분 이 팁입니다. 꼭 고기에 먼저 밑간을 하셔야 네. 고기에 깊이 맞아요. 맛있는 양념이 밴니다. 네. 자, 네.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준비를 하면 좋으냐면 바로 우거지를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보통 이제 우거지 어머님들이 이렇게 다 삶아 놓으세요. 그렇죠? 삶아서 냉동실에 이렇게 보관하시는데 냉동실 보관할 때는 물기를 꽉 짜면 냉동실 안에서 수분이 증발하면서 얼기 때문에 나중에 우거지가 질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물기가 자근자근 있는 상태에서 비닐팩에 넣고 다시 한번 지퍼백에 넣고 이렇게 보관하셔야 우거지를 내가 지금 삶아서 냉동실에 넣었다 하더라도 한 달 있다 먹어도 그대로 그 식감이 유지가 그러네요. 되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있게끔, 예, 물기가 준비를 그렇게 있게끔 해주시고요. 냉동실에. 그 다음에는 제가 볼 하나 여기 갖다 놓고 시작을 할게요. 이것도 우거지도 저는 사실은 집에서는 이렇게 찢어요. 아우, 그 맛이죠. 이게 더 그렇게 먹어야죠. 맛있어요. 네. 제가 지금 방송이니까 조금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한 4등분 정도만 이렇게 네.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거지 갈비탕에 갈비만 밑간을 할까요? 우거지 밑간 안 할까요?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왠지 느낌에. 그래서 같이 네. 해야 좋아요. 네. 자, 같이 하는데 그러면 아까 갈비에는 국간장, 마늘, 맛술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그럼 우거지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이게 지금 손이 젖어서 잘 안 되는데 이렇게 그냥 끼고 할게요. 네. 생방송이니까요. 네, 요거는 국간장이에요. 국간장 넣고요. 국간장 넣고요. 그다음에 갈비탕인데 훨씬 더 깊고 그윽하게 드시라고 집된장을 좀 넣어요. 된장을 된장이 들어가요. 근데 된장을 너무 많이 넣으면 된장국이 되니까 네, 네. 조금만. 이렇게 해서 우거지에 살짝 그 지린 맛도 좀 없애고 나중에 또 갈비에서 나오는 잡내도 없애고 이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요. 자, 그러면 다 됐어요. 이제 끓이기만 끝난 하면 거예요? 돼요. 네, 갈비탕이 이렇게 쉬워요. 쉽네요. 네, 제가 쉽게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준비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쌀뜨물을 지금 펄펄 끓이고 있어요. 야, 제가 쌀뜨물은 정말 쓰임새가 너무 많은 네. 것 같아요. 너무 많죠. 쌀뜨물이 없다 그러면 어떤 대체할 방법이 쌀뜨물이 있나요? 없으면 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기발한 방법이에요. 쌀가루 있잖아요. 쌀가루? 쌀가루를 한 1큰술 정도 요 우거지에 놓고요. 된장하고 국간장하고 같이 주물주물해서 밑간을 해놓으세요. 네. 그러면 이 우거지 안에 있는 단맛과 쌀뜨물이 또 이게 그 쌀가루가 전분이잖아요. 그렇죠. 쌀 전분이죠. 이게 또 당분이 있어서 달달한 감칠맛이 우러나거든요. 같이 해서 맹물에다 끓이시면 쌀뜨물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쌀뜨물이 없으면 쌀가루로 네. 자, 이제 넣어요. 대체하시면 이게 되겠습니다. 쌀뜨물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장, 밑간한 거 다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요 갈비 이것도 끓여놓은 거 밑간을 했던 있었죠? 거죠. 예, 그것도 오늘 이렇게 양이 많아서 넣어주세요. 스태프까지 같이 드셔도 되겠는데. 이것도 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자, 이제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끓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왜 지난번에 생선조림 할 때 막 처음에는 김이 좀 날라야 되니까 뚜껑 열고 끓이시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랬었죠. 기억하시죠? 네, 네, 꽁치. 네. 마찬가지로요. 요 갈비 우거지탕도 처음에 센 불로 시작해서 좀 끓을 때는 뚜껑을 네. 좀 열어놓으셨다가 그래야 잡냄가 그쵸. 나간다 이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끓이기 시작되면 뚜껑을 덮어서 네. 센 불에서 한 몇 분? 5분에서 한 10분 정도 5분, 10분. 끓여주시고요. 네. 중약불에서 40분을 끓이시면 아주 맛있는 우거지 갈비탕이 만들어지는데요. 거의 다 우거지 갈비탕이 충분하게 갈비의 맛이 우러났다. 그러면 대파 넣으시고 네. 마지막 간만 소금으로 살짝 하시면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네. 굉장히 너무 간단하네요. 쉽죠? 네. 실습해 보실 거죠? 저는 해보려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어제 김장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배추님 남은 우거지 걸로 있으시니까 네.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한번 해보시면 아주 이렇게 쉬운 방법이 아마 하실 거예요. 저렇게 해서 끓이면 되고 끓여서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얼마나 시간만 있으면 되는 그럼요. 거죠, 이제. 네. 네. 그러면 저 갈비탕의 효능도 좀 알아봐야죠.
예. 네, 우리가 겨울철이 되면은 기력이 쇠했을 때 항상 누군가 선물을 해준다는 의미로 같이 먹는 식사가 바로 갈비탕입니다. 네, 갈비탕은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아주 맛이 담백하고 또 푸짐하고 또 고급스러워서 결혼식장 음식으로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1890년대에는요, 궁중 상차림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갈비탕은 아까 약간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갈비가 아주 식재료의 아주 중요한 핵심 재료가 되지요. 그렇긴 하지만 겨울철에 꼭 드셔야 하는 것으로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갈비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단백질이 들어있어서요. 우리가 근육을 만들고 근력을 보강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칼슘 등의 무기질이 많아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철분이 많아서 빈혈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출산 후 산모나 또 수술 후에 회복기 환자들한테 꼭 어김없이 권장하는 것이 갈비탕입니다. 지금 겨울에 많이 음추려들고 또 면역력 걱정하고 감기 걱정하실 때는요. 갈비탕 적극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아주 특별하게 우거지가 들어갔잖아요. 우거지에는 어떤 효능이 있나요? 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번 선생님 하시는 지금 우거지 갈비탕에 갈비를 먹으면서 걱정하는 부분, 우리 약간 기름기가 있고 지방이 많다는 거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우거지가 식이섬유소가 많아서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 우거지는요. 우리가 위에 있는 겉껍질을 이야기해서 위에 있는 거지다. 그렇게 해서 웃거지에서부터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보통 시래기하고 좀 헛갈리시는데요. 시래기는 우리가 배춧잎과 무청을 겨울 내내 말려서 우리가 정월 대보름에 나물로 드시잖아요. 그런데 우거지는 지금 김장하고 난 다음에 배추 겉잎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거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지금 말씀드린 식이섬유소인데요. 그 외에도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노화 방지나 면역력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몸에 좋은 것들이 이름은 특이해요. 우거지도 그렇고 우거지. 시래기. 근데 우리가 저 술 먹은 다음에 다음날 해장할 때 우거지 해장국 많이 먹는데 이것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아침에 술 드시고 난 다음에 해장국으로 우거지 해장국 드시면 숙취 해소뿐만 아니라 든든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아주 많아서요. 간 기능 보호하고 우리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좋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요즘 비타민이 많이 많네. 먹어야겠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아유 갈비가 오늘 좀 부담스럽다 하시잖아요. 그러시면 그냥 소고기 양진머리 야. 한 반근 정도, 예. 300g 정도 구입하셔서 그거 나박나박 썰어서 똑같이 네. 간장하고 된장에다 버물버물해서 볶다가 끓이시면 그게 또 우거지 고깃국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참- 잡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단백질이 꼭 필요하거든요. 아이 그럼요. 보충해 주셔야 네, 됩니다. 네, 네. 맞아요. 그 반찬도 하나 해주세요. 아유 반찬해야죠. 무슨 반찬? 근데 우거지 입맛이 갈비탕에다가 없어요, 선생님. 아유 입맛 없어요. 야, 제가 입맛 없는 거 어떻게 알고 네. 요새 햇김이 나왔더라고요. 아. 햇김 좋죠. 햇김이 파래가 거뭇거뭇하게 파릇파릇하게 있으니까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던데요. 네. 제가 달아. 오늘 네. 달다 그러셨죠. 네. 무도 요새 달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거는 그렇죠. 보약이죠. 보약이잖아요. 네. 사실 겨울무는 동삼이라 해서 인삼과 버금간다고 하는데 그 겨울무에다가요. 이 햇김 섞어가지고 와우. 햇김 넣은 무생채 만들어드리려고 예. 합니다. 기대되시죠? 맛있어요. 두 가지가 만났네. 네. 야. 제가 일단 무를 이렇게 나박나박하게 먼저 좀 썰었어요. 햇김, 무생채. 자, 그럼 썰었으면 요거 네. 그냥 채 썰면 되거든요. 요거 뭐 굵기는 뭐 어느 이게 그냥 정도? 얇게. 얇게만. 예, 네. 얇게만 이렇게 썰어서 준비하시면 돼요. 이렇게 채 썰어서 전문가 이 칼솜씨는 달라. 달라요? 딱 아니고 그냥 가면 썰려요. 이렇게 좀 썰어 주시는데 네. 이거 힘드시면 사실 요새 어머님들이 그렇게 팔목이 아프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힘드시면 그냥 채칼로 하셔도 괜찮아요. 칼로. 네. 네. 근데 저는- 간편하죠. 예, 채칼보다 이게 저는 좀 더 빨라서 네. 그냥 이렇게 좀 썰거든요. 진짜 빠르시네요. 자,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요것만 썰면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무채 하실 때는 네. 보통 이렇게 흰 부분도 좋지만요. 요 안에 파란 부분? 요 초록색 부분 하셔야 초록색. 돼요. 어. 요 초록색 부분 하시면 훨씬 더 무가 달달하거든요. 네. 왜 이 부분이 다냐 하면 사실 요 부분이 땅속 위로 올라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볕을 받아서 햇볕을 또 받아서. 무청에 들어가는 기운도 있다 보니까 요게 굉장히 달고 맛있어요. 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썰어 주시고요. 요즘에 깎아만 먹어도 얼마나 네. 달고 네. 맛있는데요. 무가 진짜 보약이잖아요. 네.
자,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자, 이제- 다음번 요리에 쓸 재료에 요 무가 좀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무 조금 남았다 그럼 버리지 마시고 그거 아주 곱게 믹서에다 갈아서 준비하시면 좋아요. 이것도 다음 거를 위해서. 네, 다음 걸 위해서 네. 이렇게 해서 같이 좀 써주세요. 어머님들은 하나만 구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 가지고 둘, 셋 하는 거 훨씬 더 좋아하시거든요. 이렇게 같이 썰어주세요. 자, 이렇게 무채가 다 썰렸어요. 무채는 준비됐고요. 네. 자, 무채가 다 썰렸으면 요거가 수분이 마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고춧가루 물을 좀 드려야 돼요. 오. 그럼 고춧가루 드릴까요? 네, 고춧가루 주세요. 고춧가루 드리고. 네. 근데 미리 고춧가루를 묻혀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고춧가루가 이게 사실 이게 건고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맨 마지막에 먹기 직전에 버무리게 되면 일단 색깔이 곱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는 약간 날래가 나요. 날 고춧가루 냄새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춧가루 먼저 이렇게 해서 살살 버무려 놔요. 그러면 아무래도 무에서 나오는 수분감 때문에 고춧가루가 불려져서 색을 잘 입히게 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맛있어요. 색감도 그러니까 좋고. 이런 거 같아요. 똑같은 재료를 줘도 네, 순서가 다르면 맛이 안 나요. 맞아요. 맞아요. 순서가 근데 미리 있어야 이렇게 돼요. 네. 고춧가루로 옷을 입혀놓으면은 훨씬 더 맛있죠. 날래가 안 난다. 네, 날래가 안 나요.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여기 날래라는 게 뭔지 여기 지금 한번 향 맡아 보실래요? 네네. 오, 뭔지 아시겠죠? 콤한 냄새 나지. 네. 근데 무의 그게- 그 맛이 안 나요. 그쵸. 네네네. 그게 바로 네. 날래예요. 고춧가루 날래. 그래서 그게 조금 없어져야 이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해서 준비해 놓으시고요. 아, 벌써 침이 돌아. 제가 아까 부동성 씨한테 햇김 얘기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햇김, 햇김을 요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햇김은 네. 근데 이렇게 무생채로 만들려면 이렇게 좀 뭐라 그래 부셔야 가루를 되죠. 부셔야 되잖아요. 네, 부셔야 가루를 되죠. 내야 되는데. 네. 근데 햇김은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햇김을 이제 톳이라든지 아니면 그 한 포씩 사잖아요. 네네.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좀 비벼 보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말리면서 생기는 그 즙이라든지 이런 맞아. 이물질이 네. 좀 있거든요. 그걸 잡티가 좀 있어요. 예, 네. 떼어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불에 직화로 살짝 구워서 준비를 하시면 좋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머님들이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주방을 지저분하게 하는 걸 좀 싫어하세요.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김 털다 보면은 여기저기 막 가루가 날리고 네. 막 그러거든요. 네. 이렇게 비닐 안에다가 바로 집어넣고 바로 이렇게 주물르시면 돼요. 이러면 아주 쉽게 그럼 도망도 안 가고 부서지거든요. 요 안에 다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여기 아주 좋죠.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무생채에 들어가는 이제 양념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서 이제 같이 버무리면 되거든요. 어떻게 버무리냐면 쪽파가 있잖아요. 쪽파. 네. 네, 쪽파 1cm 길이로 먼저 썰어서 여기다가 좀 넣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거 그냥 다 넣을게요. 아, 네.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무생채가 아주 시원하니 좋죠. 그쵸. 이계절에. 무 자체만 먹어도 맛있는데 그다음에- 저렇게 해서 먹으면 더 좋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는 무생채에는 꼭 넣어야 되는 재료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요? 바로 생강즙이에요. 생강즙. 네. 요거 생강즙을 넣게 되면 무가 약간 좀 차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중화를 시켜주니까 훨씬 더 좋고요. 그다음에 소화를 훨씬 더 촉진시켜주니까 네. 훨씬 더 좋아요. 그다음에 요게 매실청이에요. 매실청. 아, 매실청. 그다음에 무생채에 빠지면 좀 섭섭하죠. 새우젓. 새우젓. 새우젓 그쵸. 국물만 넣어주세요. 새우젓 국물, 네, 국물 좀 매실청, 넣어주시고요. 생강즙. 네. 아, 이 삼총사는 네. 빠지면 안 되겠네. 네. 그다음에 여기 소금 있잖아요. 소금. 네. 소금으로 이렇게 간을 해서 간 살짝. 간 살짝 해서 이제 묻혀주시기만 하면 네. 돼요. 아우. 요즘에 저렇게 무생채 해가지고 굴 좋을 때니까 생굴 넣어서 같이 먹고. 아유, 아우, 그러면 아주 좋죠. 금상첨화죠. 네. 지금 이렇게 제 눈에도 굴이 조물조물. 보이긴 해요. 이렇게 해서 아, 여기 있네. 묻혀주시고요. 아우, 맛있겠어요. 저렇게 무치는 모습만 봐도. 이거 진짜 맛있잖아요. 네. 아까 제가 그냥 고춧가루 넣었을 때는 고춧가루가 좀 둥둥 네. 섞이지 않고 떠다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어때요? 색깔이 입혀졌죠. 네. 네. 착 달라붙어서 네. 이게 불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요거 네, 제일 중요한. 배수님이 조금만 넣어주세요. 이따가. 좀 부을까요? 네네네, 부어주셔도 되는데요. 요거를 단번에 한 번에 붓지 마시고, 그래요? 왜냐하면 얘가 가루니까 조금씩. 네. 한 번 묻히고 또 한 번 묻히고, 요래야 잘 스며들죠. 네.
그리고 뒤쪽에 또 한 번 묻히고. 네. 야, 저렇게 해서 그냥 밥 위에 하나 올려서 먹으면 되거든요. 아유, 밥만 지으면 되죠. 네. 그럼. 비벼 먹어도 맛있고. 네. 정말 이 맛을 알기 때문에 예. 군침이 군침이요? 돌아서 못 살겠어요. 다 됐어요. 힘들어요. 아, 너무 잘 묻혀졌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뭘 하냐면 깨소금만, 깨소금. 네, 통깨만 이렇게 예. 버무려서 같이 버무리면 되죠. 어. 요거 맛 한번 보시겠어요? 간이 맞는지? 아, 그럴까요? 네. 여기 젓가락. 그냥 봐도 네. 맞겠는데. 뭐. 젓가락 그러니까요. 있어요. 어. 간이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대표로 한번 네. 봐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이 안 맞으면 제가 네. 소금 간 조금 더 할 거예요. 어떠세요?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아, 그래요? 오. 근데 음.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네네. 이렇게 딱 좋으면 사실 제가 아까 이 물을 절임을 안 하고 생거로 해서 네. 생채잖아요. 네. 네. 딱 좋으면 무 안에서 수분이 흘러나와 있어서 나중에 잡수실 때는 조금 싱거워요. 싱거울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딱 좋을 때 야, 소금 간을 약간 한 또 번 짜게. 더 하세요. 아. 네. 이렇게. 그래요. 그것만 조금 감안을 하셔서 그래서 물이 나오니까. 예, 어머님들이 간을 하실 때는요 2번 하시면 좋아요. 묻힐 때 한 번,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시 한 번. 수분이 나오니까 싱거워질 네. 걸 네. 대비해서 아, 이거 간을 맛있겠다. 2번 한다는 포인트가 네. 있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담아내기만 하면 되죠. 아니 진짜 저김 밥도둑이네. 들어가고 무 들어가고. 네. 네. 어. 어우, 맛있 제 생각에는 이거 정말 이따가 맛있어요. 이따가 배동성 씨가 이거 비벼 드실 것 같아요. 듬뿍 담을게요. 네. 네. 참기름 좀 있습니까? 참기름 당연히 있죠. 아니 무생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반찬인데 아. 저기 김 가루 내서 들어갔거든요. 김도 또 우리가 그냥 흔히 먹는 반찬 중에 하나인데 영양가는 어떻습니까? 네, 김 사시사철 드시는데요. 지금 김 드시면 훨씬 더 맛있는 거 느끼실 겁니다. 겨울의 제철 식재료 중에 아주 해조류 중에 대표적인 것이 김인데요.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주셨어요. 겨울에 김에 밥을 싸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틀리지 않습니다. 김에는 비타민 A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요. 마른 김 한 장을 드시게 되면 피망 2개를 먹은 만큼의 비타민 A가 풍부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또 이제 해조류 중에 대표적인 김은요, 우리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소 김에만 들어있는데요. 포필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체내에서 노폐물을 배출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김 섭취를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 비타민 U가 있어서요, 위점막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해조류에 들어있는 알긴산 성분이 있어서 우리 미세먼지라든지 체내의 노폐물 그리고 콜레스테롤 배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무하고 김이거든 지금요. 네. 네. 근데 무는 요즘에 너무 맛있고 영양가도 풍부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무 생채예요. 익힌무하고 무 생채하고는 뭐 어떻게 달라요? 네, 무 좋은 거 다들 잘 아시는데요. 특별히 생무, 우리가 지금 하신 이 생무를 더욱 추천하는 이유는요. 생무와 익힌무의 차이는 약간의 그 쌉쌀한 맛이지요. 아주 맛있는 쌉쌀한 맛인데요. 그 성분이 신이 그린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소염작용이 있어서요. 우리 기침이나 가래, 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것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또 말씀드렸던 식이섬유소, 비타민 풍부하기 때문에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는 워낙 좋죠. 네. 또 있죠? 굴 보이시죠? 아. 제가요. 난 저 굴을 네. 거기다가 넣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따로 요리가 네, 가능해요. 따로 요리예요. 네. 오늘 왜냐하면 한 끼니까 우거지 갈비탕에다가 와. 요 햇김 생채 무침에다가 하나 더 네. 초간단 굴전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네. 합니다. 삼종 세트. 굴전. 네, 완전히. 지금 한창 네. 굴철이잖아요. 너무 좋아해요. 굴도 좋은데 요거 간단하게 네. 달걀만 입혀서 부치는 굴전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굴전. 야. 네, 요거 제가 아까 네. 무생채 할 때 무 좀 남겨놓으셔서 믹서에 곱게 갈아 놓으세요 말씀드렸었죠. 그랬었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요게 지금 무즙이에요. 무즙. 갈아 놓은 거. 무즙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요거는요. 네. 이제 굴을 사갖고 오시면 이렇게 한번 햇감을 시켜서 무즙에다 이렇게 담가요. 무즙에다가 해감을 시키는 이유가 네. 가장 잘 되기 때문인가요? 이게? 네, 해감이? 왜냐하면 여기 무가 사실 이게 하얀색이잖아요. 흰색이죠. 무 하얀색을 하는 안토크산틴이라는 게 성분이 있죠. 네. 그게 굴에 있는 노폐물, 혹은 중공섭 이런 것들을 다 배출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깨끗하게 햇감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건져내세요. 자, 여러분 그냥 물에다 해감시키지 마시고 네, 꼭 무즙에다가 햇감을 시키는 해감을 게 좀 시켜보시기 좋아요.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네. 이거 한번 헹궈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따가 찬물을 준비했거든요, 선생님. 네. 찬물 좀 찬물 주세요. 드릴까요? 네, 고기 네. 있어요. 요, 네. 무즙에 해감을 시키고 네. 그다음에는 찬물이 필요한 거예요. 네. 자, 자, 물을 여기 물을 넣고 보시면- 볼만 있습니다. 보니까. 아, 네. 물이 여기 있거든요. 아, 네, 거물. 여기. 네, 네, 네. 자, 그러면 네. 여기다가 물을 넣고요. 네. 그냥 넣으면은 무에 있는 소금기가 빠져서 싱거워지겠지요. 그러니까 약간의 천일염을 섞어서 이렇게 아, 헹궈 주세요. 바닷물처럼. 아. 네. 헹궈 주세요. 자, 헹구고 나서 여기 채가 있으니까 채에다가 이렇게 한번 건져서 걸러요. 네.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 생굴로 왜 회로 잡수실 때도 네, 네. 이렇게 하시면 깨끗해요. 아. 지금 무즙하고 소금물이 굉장히 불순물이 나와서 그런지 네. 지저분해요. 네. 저 다 집에서는 나온 그냥 저 물로 이렇게 해서 그렇죠. 먹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하면은 생굴에 맛있는 게 씻기니까 좀 맛이 없겠지요. 네. 그래서 야, 이렇게 이거 하시면 좋은 방법이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그거 저 주셔야 아, 돼요. 네네네. 네. 준비를 하셨으면 제가 이제 여기다가 치울게요. 이제 네, 네. 뭘 하냐 하면 굴에 옷을 한번 입혀야 되는데 옷 입힐 옷을, 때 네. 이게 지금 달걀이에요. 네. 네. 예, 달걀을 깨끗하게 깨트려서 이렇게 내려놨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우리 보통 전 부친다 그러면 달걀에다가 소금간 하시거든요. 그렇죠. 소금간 안 하시고 아까 제가 소금에 한번 헹궜잖아요. 감칠맛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국간장으로 간을 하세요. 아, 간장으로 하는 것도 처음 네. 보는데요. 국간장. 국간장. 네, 네, 국간장으로 간을 국간장으로. 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잘 섞어놔요. 어. 자,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제 비법이 하나 들어갑니다. 네. 굴이 있죠. 굴을 넣었어요. 이제 반죽할 거예요. 네. 굴 넣었으면 여기에다가 저는 사실은 이렇게 굴만 해도 괜찮아요. 아이들 먹거나 아니면 맛있죠. 어르신들 나는 네. 매운 거 못 먹어야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하시고요. 네. 그래도 약간 매콤한 게 들어가야 또 맛있지. 그럼. 그러면 네. 청양고추 다져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청양고추 넣고요. 네. 넣고 여기에 쌀가루를 아, 그래요? 부침가루나 이런 건 안 쓰고 네. 밀가루가 쌀가루로? 아니고? 네. 오. 쌀가루를 넣으세요. 어. 쌀가루 넣고 이렇게 버무려요. 쌀가루가 아, 들어가. 이것도 이거 포인트네요. 특이하네요. 쌀가루가. 아, 요거 네. 주말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요거 꼭 하세요. 예. 쌀가루로 네, 한번 쌀가루로 밀가루, 버무려요? 부침가루 아니고요. 네. 이건 쌀가루입니다. 그다음에 네. 여기다가 달걀물을 이렇게 입혀요. 네. 그래요? 국간장이 들어간 달걀물이죠? 다 됐어요. 부치기만 하면 돼요. 그래요? 네. 다른 거 다 그렇게 필요 없이? 해서? 네. 너무 쉽죠? 예. 정말 쉬운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음. 식용유 좀 두르고요. 야, 저는 당연히 뭐 튀김가루, 부침가루 쓰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밀가루도 아니고 지금. 쌀가루. 그러니까. 저는 네. 그냥 부침가루 가지고 하거든요. 어.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굴맛이 많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야 깔끔하게 붙여져요. 아. 이렇게 해서 숟가락에 하나씩 하고 넣고 또 건강에도 좋을 것 이렇게 같아요. 올리세요. 그러게, 쌀가루 네. 들어가고. 네. 영양적이죠. 쌀가루 네. 사용한 것은요. 네. 그러니까 옷이 예. 정말 굴 위에 계란 옷만 입은 것 네, 같아요. 아주 지금 깔끔하게 보니까요. 네. 붙여지는데요? 깔끔한데 보니까. 제가요. 요렇게 계란옷만 입히는 거를 탤런트 양희경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아, 그래요? 네, 선생님이 굴전 해주시는데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어. 근데 제가 보니까 나는 이왕이면 조금 쌀가루 한 번 더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쌀가루 넣고 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해서 부치시면 돼요. 야, 맛있겠다. 그러면 간도 따로 필요 없고 네. 약간 그냥 소금간 아까 안 하고 제가 간장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간장으로. 그냥 바로 잡수시면 돼요. 아. 이렇게 부치세요. 너무 미리 쉽죠? 간장을 넣어놔서 따로 간장을 찍지 않아도 맛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 집에서 굴전 잘못하면 저게 다 풀어져가지고. 네, 맞아요. 그리고 비린맛도 또 쫙 맞아. 올라오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계란 이게 푼 게 이쪽 소속인지 이쪽 소속인지를 몰라. 다 막 뒤섞여가지고. 맞아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제가 요 옆에다가 이렇게 구워놨거든요. 야. 바로 요게 바로 뜨끈뜨끈하게 먹는 굴전이에요. 아, 이렇게 진짜 잡수요. 예뻐요. 네. 예뻐요. 예쁘죠? 네. 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뒤집어요. 이렇게 네. 한 번씩. 이렇게 굉장히 쉽잖아요. 어. 우리 굴전 부치려 그러면 어머님들이 일 하나 늘었네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보통 살짝, 어머니들 살짝. 보면은 굴전 하신다고 부산만 떨지 또 시간 오래 걸리지 네. 나중에 하고 나면 다 타지. 아우
참 번거로워요. 네. 근데 진짜 이렇게. 간단하네요. 간단하게 정말. 붙일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초간단을 붙인 거예요. 아, 맛있겠다. 저렇게 하나씩. 저는 그냥 따끈할 때 바로 먹어야 맛있거든요, 이게. 네. 바로 한번 잡수셔야 맛있죠. 네. 자, 저렇게 굴전 붙여서 먹으면 되는 거고요. 예, 레시피 한번 가겠습니다. 굴전 요게 막 이 쌀쌀한 계절에 우거지 갈비탕 해서 밥 말아서 예, 저 무, 생채, 김까지 들어갔습니다. 네. 거기다 굴전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정말 이거 진심이에요. 기가 막히죠. 네. 아, 잡수시면 돼요. 네. 이게 정말 보양식 한상 네. 차림이거든요. 그러네. 야, 아니, 아주 이게 겨울의 대표적인 네. 식재료를 전부 사용한 것이에요. 네. 배추하고 무하고 김하고 굴하고요. 아주 대표 선수들만 모여 있습니다. 아니, 행복한 아침에 야. 네. 이렇게 밥상 탁 차려주면 행복한 밥상 아니겠습니까? 네. 아, 맞습니다. 건강 좋고 얼마나 네. 맛있겠어요. 거기다 우거지. 건강한 밥상. 우거지 갈비탕부터. 와. 국물 기가 막혀. 오, 좋다. 이거 마셔야 되겠다. 간도 딱 좋고. 그래서 요 갈비 그 우거지 갈비탕 국물에 밥 딱 말아서요. 네. 햇김 무생채 하나 딱 올리고 나중에 굴전으로 입가심하면 오늘 저녁상이 딱 해결이 됩니다. 속이 정말 든든해지죠. 예.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는데. 아, 이게 진짜 맛있네요. 네. 이거 어울린다 이거죠? 네. 좋다. 야. 속까지 뜨뜻해지는 것 그쵸? 같아요. 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탁탁 한우 우거지 국밥 한번 해 드셔보세요. 네. 이거 너무 맛있다. 맛있죠?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이제 무생채. 무생채. 네. 무생채 이거는 정말 참기름 싹 넣고 밥 쓱쓱쓱 그쵸, 비벼 먹으면 더할 나위 없죠. 너무 네. 맛있거든요. 네. 아주 저기 비벼 먹어요. 네, 비비세요. 이렇게 해서. 네. 비벼야 이게 돼. 김의 향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맛있네요. 제가 이 햇김을 넣은 이유가요. 무생채의 맛은 굉장히 시원하게 잡수시지만 이렇게 햇김 넣잖아요. 아주 고소한 맛이 올라와서 입안을 굉장히 즐겁게 하거든요. 아, 역시 밥 아니. 쓱쓱 비비셨어요. 와. 이미 비볐어. 누가 밥맛 없다고 그래요.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거지. 그러니까요. 무생채가 요즘 잘. 정말 김 들어있는 무생채 드시면 눈이 밝아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제대로요, 제대로. 예. 아니, 아까 밥에다? 비타민이 김에 비타민 U가 있다고. 비타민 U와 이거 처음 들었어요, 무에 사실은요. 비타민 U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에는 비타민 A가 있어서 네. 위 건강에도 좋고 눈도 밝아질 수 있습니다. 야. 네. 네, 굴전. 네, 굴전 잡숴보세요. 굴전물. 따끈따끈해요. 방금한 굴전인데 볼게요, 맛을. 사실 굴은 서양 사람들은 바다의 우유라고 하고요. 네. 우리 그렇죠. 동양 사람들은 바다의 인삼이라고 하는 아주 보양식입니다. 아, 유럽의 진짜 카사노바들이 맛있어. 가장 좋아하는 거죠. 야, 이 굴전이 입에서 살살 탁 녹죠? 녹아요. 네. 어쩜 이렇게 녹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머님 해주시면 옆에 하나씩 뺏어 먹을 때 제일 맛있어요, 이거 하나씩. 이거 네. 네. 이번 주말에 강추입니다. 아니면 네. 오늘이라도 당장 네. 이렇게 해서 드시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겨울 그냥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우리가 보양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면역력 얘기 하잖아요. 그럼 빠질 수 없는 게 죄송합니다. 인삼이죠, 인삼. 맞습니다. 인삼입니다. 인삼은 예부터 임금님의 보양식이라고 불릴 만큼 효능이 탁월함을 인정을 받았었는데요. 오늘은 인삼 고르는 방법부터 요리법 그리고 보관법까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지면 건강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삼계탕하고 인삼 넣어서 푹 고아서 먹는다고. 인삼차하고 대추차 같이 해서 먹어요. 이맘때가 되면 유난히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바로 인삼 사러 왔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인삼을 사가지고 꿀하고 덜게 깊이 하고 거리가 절가가 그래 먹어요. 어르신들의 사랑 듬뿍 받는 인삼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인삼의 쌉쌀한 맛이 나는 사포닌 성분은 면역력과 혈류 개선 및 뇌 기능을 돕는 작용을 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서 피부 미용과 피로 회복 및 소화를 돕는 작용을 하고요. 당뇨와 호흡기 질환 및 항암,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인 인삼 중 좋은 인삼을 고르기 쉽지 않습니다. 인삼은 연도수 보고요. 대두를 확인하고 몸통 뚱뚱하고요. 이게 대두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 그게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삼 제대로 고르는 법 좀 알려주세요. 요즘에는 가을이라서 삼이 다 좋아요. 알이 다 작거든요. 줄을 이렇게 딱딱하고 조금 이렇게 몸이 흠결이가 좀 없는 것이 좀 좋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조금 많고 이런 거는 주로 끓이는 데 많이 나가요. 근데 이제 꿀에 재실 때는 이렇게 뿌리가 좀 없어도 이렇게 조금 갸름한 것도 괜찮아요. 이게 썰어서 쓰기가 좋잖아요. 또 인삼의 머리 부분에 절단 흔적이 분명하게 남아있는 게 좋은 인삼인데요. 이제 용도에 따라 어떤 인삼이 필요한지 현명하게 고를 수 있겠죠? 날이 아무리 추워져도 아이들의 넘치는 에너지만은 막을 수가 없는데요. 태우야, 이제 갈 시간이 다 됐는데 빨리 가자. 10분만 더 놀고. 10분만 놀고 가는 거야? 좀 추워서 걱정되긴 하는데 뭐 애들이 집에만 있으면 너무 답답해하고 또 많이 징징대고 그래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밖에 나오는데 뭐 그래도 감기가 이렇게 심하게 걸리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쌀쌀한 날씨에도 감기 걱정 없이 아이들과 야외 활동을 즐긴다는 이선주 씨. 평소 아이들 건강 관리라면 누구보다도 자신 있다고 하는데요. 보약이라도 해마다 챙겨 드시나요? 저희가 아이들한테 좀 특별히 먹이는 게 있거든요. 특별한 음식이 뭔가 하니 어머머머 이거 인삼? 그런데 아이들이 잘 먹을까요? 우선 깨끗하게 손질한 인삼을 잘게 썰어준 후 우유와 꿀을 듬뿍 넣어서 쓴맛을 잡아주는데요. 그 다음 믹서에 갈아주면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인삼 음료가 완성됩니다. 아이들 입맛에도 안성맞춤인데요. 왜 인삼을 즐겨 드시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좀 감기도 많이 걸리고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생각해 본 게 뭐 어떤 걸 먹이면 아이들이 좀 감기 안 걸리고 잔병 치레를 안 할까 하다가 인삼이 몸에 좋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인삼을 좀 챙겨 먹이기 시작했어요. 아, 맛있다. 인삼이 정말 감기에 도움이 될까요? 인삼의 사포닌 성분은 체내로 유입되는 각종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높기 때문에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고 기력을 북돋아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인삼이 감기에 걸리는 횟수를 줄이고 감기 회복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연구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인삼을 활용해 다양한 음식을 만든다는 이선주 씨. 깐풍 인삼을 만들 거예요. 손질하는 법도 남다른데요. 먼저 인삼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줍니다. 다 씻은 인삼은 찬물에 담근 후 식초를 넣어주는데요. 인삼을 좀 더 세척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쓰이고요. 인삼이 많이 어른 입맛에서 쌉싸름하잖아요. 그 맛을 좀 중화시켜서 아이들도 좀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식초를 넣어서 이렇게 담가둬요. 손질한 인삼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준 후 물과 전분을 섞어 만든 전분물에 담가줍니다. 그 다음 170도로 예열된 기름에 인삼을 초벌로 튀겨주고 파, 피망, 홍고추 등 썰어둔 채소를 기름에 볶아주세요.
볶은 채소에 양념을 넣고 끓인 후 튀긴 인삼을 넣고 센 불에 빠르게 섞어주면 완성됩니다. 이제 인삼을 이용해 두 번째 요리를 만들어 볼까요? 소고기와 같이 해서 반찬을 만들 건데 밥이랑 함께 먹으면 영양가 넘치는 그런 맛있는 반찬이에요. 먼저 소고기를 30분간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준 후 마늘, 파, 생강, 통후추를 넣고 중간 불에서 약 2시간 정도 삶아주세요. 그 다음 썰어둔 인삼을 채반에 올린 뒤 물이 끓으면 2분간 쪄주는데요. 접시에 종이 행주를 깔고 쪄진 인삼채를 펼쳐준 후 전자레인지에 1분씩 4번 정도 뒤집어가며 수분을 날려줍니다. 이거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이유가 뭐예요? 인삼을 졸일 때 뭉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건조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건조시키면 인삼 맛도 훨씬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 조림 양념과 꿀을 넣은 후 끓기 시작하면 잘게 찢은 소고기를 넣어주는데요. 마지막으로 인삼채를 넣고 졸여주면 밑반찬으로 딱 좋은 인삼 소고기 천리찬이 완성됩니다. 이제 정성 들여 만든 인삼 요리를 맛볼 차례.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인삼 요리에 이어 인삼밥까지 정말 인삼 많이 하시네요. 인삼을 넣어서 밥에다 해서 먹으면 쓴맛도 안 나고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인삼이랑 된 밥을 잘 먹어요. 고기랑 우리 인삼도 먹자. 엄마의 정성이 듬뿍 들어간 인삼 요리가 이 집 아이들의 건강 비결이었네요. 태호야 맛있어? 응. 너무 맛있지?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 엄마 최고. 태호 최고. 엄마 고마워. 요리 후 남은 인삼은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남은 인삼을 보관하실 때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신문지로 인삼을 싸주시고 분무기로 충분하게 물을 뿌려주셔야 돼요. 이쑤시개로 구멍을 뚫어주세요. 지퍼백으로 밀봉 후 냉장 보관하면 최대 3개월까지 안심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인삼을 섭취할 땐 자신의 체질에 맞는지 꼭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몸에 좋은 인삼 올바른 정보로 똑똑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장은 안녕하십니까? 장이 좀 안 좋거나 장이 불편하거나 하신 분들은 외출을 하거나 여행 가거나 할 때 참 이게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장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복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도 어렸을 적부터 장이 많이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다 중요하겠지만 장 건강이 특히 중요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장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요즘 같은 늦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면 면역력이 더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장 건강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면 장이 안 좋으면 어떤 질병들이 생깁니까? 예, 장이 안 좋으면 먼저 소화불량, 설사, 변비, 그다음에 감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기는데요. 이외에도 장이 새는 장루수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와 같은 혈관성 질환,
그리고 뇌경색, 뇌출혈 같은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거나 네. 협심증, 심근경색, 또 심장마비 같은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장이 안 좋은데 뇌경색, 뇌출혈 뭐 이런 질병까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은 간암, 폐암, 대장암은 물론 우울증과 치매까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뭘 하면 우리 장이 건강해질지 그걸 알려주실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목숨까지 좌우할 수 있는 장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을 튼튼히 해서 우리 목숨을 지킨다. 오, 잘 들어야지. 안 들으면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자, 강의를 박수로 청해 듣습니다. 예, 저는 먼저 장 건강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이 건강하면은 함께 좋아지고, 장이 건강하면 함께 나빠지는 세 가지가 바로 비만, 염증, 면역력입니다. 예. 이 중에서도 먼저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비만의 문제부터 얘기하고자 합니다. 네. 늦가을 왕성한 식욕 때문에 다이어트 걱정하시는 분들 참으로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여름철에는 옷차림이 좀 얇아져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하고 네. 열심히 했는데 옷차림이 좀 두툼해지면서 살 빼야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예, 장 건강과 비만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먹어도 배가 고프고 조금만 먹는데도 살이 찐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게 바로 장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이 나쁜 사람은 살이 더 쉽게 찌고 네. 살이 더 많이 찌게 됩니다. 네. 왜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살이 찐다는 건가요? 우리 장 속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유해균 중에 비만을 일으키는 균이 있는데 이를 일명 뚱보균이라고 합니다. 이 뚱보균은 우리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지방을 축적하고 또 가짜 식욕을 일으키는 비만세균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날씬균도 있는데 이 날씬균은 지방 분해 효소를 분비해서 지방을 줄여 비만을 예방하게 되죠. 그러면 비만하지 않고 날씬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뚱보균, 그러니까 유해균을 줄이고 유익균, 그러니까 날씬균을 늘리고 이러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네. 장내 유익균은 유해균인 비만균의 증식의 활동과 억제를 하고 탄수화물의 지방 합성을 억제해 줍니다. 네. 또한 배변 활동을 촉진해주고 또 식욕도 억제해주고 지방을 분해하는 물질을 촉발해서 체중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른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비만인 사람에게 주입하면은 네. 비만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살을 빼려고 이제 운동하고 이러는 분들도 내가 운동을 하는데 살이 안 빠져 이러면 내 장내에 뚱보균이 많은지 날씬균이 유익균이 많은지 이거부터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장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장소이고요. 음식물의 분해와 흡수와 소화를 하는 소화기관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장내 유해균이 증가하게 되면은 장 점막 틈새 사이가 벌어지면서 우리가 음식 속에 들어있는 독소라든가 식품 첨가제라든가 이런 중금속 같은 것들이 음식과 함께 벌어진 장 틈을 타고 우리 혈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혈관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장 점막 사피세포에 염증을 일으키고 또 혈관을 타고 혈류를 타고 우리 몸을 다니면서 모든 기관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장 건강에 따라 면역력도 좌우됩니다. 우리 장 속에는 유해균의 공격과 유익균의 방어가 24시간 이루어지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장의 기능이 약해지고 장의 유해균이 증가하면은 면역 항체 물질이 부족해지면서 면역 세포가 약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장이 안 좋고 계속 좀 불편하고 그러면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성질이 나요. 화가 좀 나죠. 네, 스트레스 받고. 네, 장에는 우리 뇌 신경보다 5배가 많은 많은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네. 장내 미생물을 뇌와 장을 연결하는 신경이라 해서 제2의 뇌라고 얘기합니다. 장내 유해균이 우세하면은
장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가 많이 생겨서서 혈액을 타고 내려가서 뇌 세포를 공격하거나 또는 치매나 뇌경색, 뇌출혈 같은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에 유해균이 많으면 그러면 아까 뭐 성격까지 안 좋아지고 뇌 질환까지 생기고 거기다가 앞서 말씀하신 염증, 비만 뭐 이런 문제까지 생긴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유해균을 아예 없애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유해균 자체를 아예 없앨 수가 없고요. 우리가 음식을 평상시에 먹게 되면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이 들어오면은 그 유해균이 그 음식을 먹어치워서 우리의 장을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유해균하고 유익균하고 어느 정도 이 비율이 맞아야 되는 예,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장내에 유해균만 0% 된다고 해서 자기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적절하게 맞아야 되는데 그 비율이 85대 15%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저는 그게 궁금해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잘 맞추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장에 우리가 평상시에 이 뭐 김치라든가 된장, 청국장 이런 발효라든가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 식이섬유가 많은 뿌리 채소나 우엉, 과일 이런 음식들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중요한 거는 저녁 8시 넘어서 음식을 먹는 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저녁 8시 넘어서 음식을 먹게 되면은 밤새 소화가 덜 된 음식들이 부패하면서 곰팡이가 생기면서 우리의 유해균이 급속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녁 8시에 이후에 먹는 음식 습관은 장내 유해균을 늘리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식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밀가루 음식인데요. 이 밀가루 음식에는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쫄깃쫄깃하거나 우리에게 맛을 주는 식감이 글루텐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은 불용성 단백질로서 우리 장에 들어와서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장 점막을 이렇게 손상을 시켜요. 상처를 주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흡수장애라는 것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일명 원발성 흡수장애라 해서 장 점막을 근원적으로 상처를 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속발성 흡수장애라 해서 우리 장 점막의 장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또 증후군 흡수장애라 해서 유해균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은 장 기능이 약할 수 있고 장의 유해균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밀가루 음식을 조금씩 드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네. 정말 저는 큰일 났네요. 8시 이후에 밀가루 먹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맛있단 말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야식이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우리 장 건강을 위해서는 그게 뭐 치명적으로 안 좋다니까 삼가야 되겠고 많은 분들이 그 장내 유익균을 늘리기 위해서 유산균들 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유산균 종류가 많아요. 현재 유산균은 이 진화하면서 총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 노란색 유산균을 들었는데요. 이건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유산균입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일명 그 유익균을 통칭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유익균은 장에 도달해서 장 점막에 젖산을 생산해 장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 유해균을 억제하고 배변 활동을 촉진하면서 우리의 장을 아주 건강하게 해주는 유산균이죠. 그리고 제2세대 유산균은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유산균입니다. 이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를 의미하는데요. 장에서 유익균이 잘 증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장내 유익균의 증식이나 활성도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1세대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와 2세대 유산균 프리바이오틱스가 이렇게 섞이면은 이렇게 섞여서 함께 복용하는 것을 우리가 신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와 유산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산균이 유산균의 먹이를 먹고 우리 장 안에서 대사산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대사산물들이 실질적으로 유산균의 우리 장 점막을 건강하게 하고 음식을 분해하고 약물을 분해하고 pH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장의 건강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산균의 대사산물을 이렇게 합쳐진 유산균이 있어요. 이렇게 합쳐진 유산균을 우리가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현재 연구되고 있는 차세대 미래 유산균입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드시게 되면은
우리 몸에 물리적, 화학적 이런 생리적 기능을 거치지 않고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장 건강에 바로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 속에 있는 독소들이 바로 우리 몸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들어오는과 동시에 우리 몸에서는 이 유산균의 대사산물이 유해균들을 막아주고 독소들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포스트바이오틱스가 가장 좀 필요할까요?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년분들 중에는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이 많죠.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들은 복부의 내방 지방에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장점막 세포가 정상적으로 죽어서 몸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렙틴 호르몬이 이 정상적인 배출을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되고 염증 물질을 만들어 각종 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비만인 사람은 정상 체중에 비해 대장암, 직장암, 위암 이런 여러 가지 암들이 한 13가지 정도의 암이 더 유발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또 당뇨가 있는 사람도 되게 좋은데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음식이 탄수화물이 소장에 와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 포도당으로 전환이 될 때 이 포도당이 혼자서 혈액으로 갈 수가 없고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포도당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인슐린의 췌장에서 인슐린이 잘 나오지 않으면은 내 안에 소장에서 만들어진 포도당을 데려갈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혈액의 농도에 포도당이 증가해서 당뇨병이 발생하는데요.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나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당뇨 전당에 있는 분들은 유산균 배양 건조물이 포함이 되어 있는 4세대 유산균인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은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 건강이 우리 몸 건강의 초석이에요. 네. 자, 그럼 오늘 마무리하면서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85대 15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장 건강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유산균을 선택하셔서 섭취를 하시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세대인 프로바이오틱스, 2세대인 프리바이오틱스, 3세대인 신바이오틱스, 4세대인 유산균 배양 건조물이 포함이 되어 있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이 4가지 유산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선택하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건강이 우리의 목숨을 좌우한다고까지 하기 때문에 이 환절기에 장 건강을 잘 유지하셔서 행복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윤복근 교수님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좋은 강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말에 어디 지방으로 가실 분들, 철도 이용하실 분들은 꼭 시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도 노조 파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요. 꼭 시간 체크하시고 특히 수험생 여러분들 어디 지방으로 또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더욱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